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다룰 영화 셀마입니다. 제가 진행자가 카톡을 보내오면서 진짜 고뇌를 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명제를 던져준 것 같아서 그냥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셀마를 선택했네요. 진행자가. 셀마 전부터 보고 싶긴 했는데 보고 나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극장 갈 만한 제가 여유가 없어갖고 셀마 정도면은 무슨 이유에서 내가 이 영화를 컨택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골랐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좀 할 말이 생겨갖고 차차 진행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셀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죠. 예, 맞습니다. 24회 MTV 영화제에서 후보로 올랐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받고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었고 골든글로브에서도 올랐죠. 주제가상으로 글로리가 수상을 했고 나무주연상 후보 그리고 감독상, 작품상에 모두 노미네이트 됐었습니다.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초청받는 등 총 13개 정도의 영화제에서 또는 시상식에서 초청되거나 후보 또는 수상을 한 작품으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영화가 그 정도로 받을 만한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는 이런 광고를 많이 했어요. 오프라 윈프리랑 브래드 피트가 제작을 맡았다. 그런 걸로 갖다가 광고를 많이 때렸지.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냥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 정도밖에는 광고가 안 된 것 같아서 나는 광고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 사람들한테 뭔가 알려졌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의 이제 제작비만 투자를 해놓고 그냥 인디 영화처럼 치부가 된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살짝 아쉬운 게. 이 영화가 부각이 된 이유가 있지. 일단 셀마라는 영화의 이름의 연원이 되는 셀마라는 지역에서부터 몽고메리까지 이 흑인들이 행진한 사건이 있죠. 이게 셀마 몽고메리 행진인데 이게 올해가 딱 50년째고 아 맞아.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야? 오바마. 오바마 아니야. 민주당이고 미국 여당이 민주당이고 대통령이 흑인인 오바마고 셀마 몽고메리 행진한 지 50년째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각이 안 될 수가 없지. 상을 줘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오바마가 연설을 또 했었단 말이야. 50주년이 됐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존재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서 그리고 이게 또 공교롭게도 1월달에 개봉했었거든. 이번 연도. 시기 맞춰서 개봉한 거지. 그렇지. 왜냐하면 그때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국경일이거든.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개봉한 거지 사실. 맞아. 확실하게. 그러니까 영화 내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부각이 된 게 지배적이지. 미국에서는 흑인의 날이라고 하면은 마틴 루터 킹의 날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미국 여론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워낙 기민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미국 내 백인들 분위기 사회에서는 TV에서 인종차별이나 약간 비하 발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매장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는 도널드 트럼프 얘기구나. 이번에 대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 오히려 그런 역효과가 나기도 하는데 뭐 하여튼 그 시대의 분위기를 잘 타서 만든 것 같아요. 일단 여성 흑인 감독인 에바 두버네이라는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고 흑인 여성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랐어요. 그리고 개봉 첫 주에는 19개 극장에서밖에 개봉을 안 했는데 2주 뒤에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로 선정된 뒤에 2,000개가 넘는 관으로 확대 개봉했고 단숨에 박스오피스 2위로 올랐다고 합니다. 상영관 개수가 늘어나는 거는 진짜 입소민이 엄청 잘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니마 그강 건너지 마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는 그런 현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든가 아니면은 무서운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광고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했다 허접하게 보이는 영화이기는 한데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지는 몰라도 원래는 전주 한계관에서 상영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번에. 그래? 이제 상영계관을 한 5개 정도로 늘린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정치력이라든가 그런 게 관객들한테 호응이 타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용적인 게 그쪽 사람들한테 큰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무서운지 그거는 본 사람이 쓴 거 글 봤는데 이거는 되게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안 봤으면 하는 영화라고 막 그러던데. 그래?
클레멘타인 생각하면 근데 망작은 아니거든데. 그래? 망작은 아니고 괴작이래 괴작. 뭔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의도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마냥 깔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어. 아 존나 독특해. 나 보면서 막 울 뻔했잖아. 왜? 막 암이 치료되는 줄 알고 내가 뭔가 병이 치료되는 듯한 느낌을 들었어 내가. 긴급조치 19라든가 뭐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이런 것처럼 뜨려고 만들었다가 망한 거랑은 좀 다르게 틀려. 봐야 된다고 그거는 좀 틀려. 하더라고. 이거는 컬트 영화다 뭐 이런 거지. 맞아. 뭔가 좀 독특하네. 네,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기사 내용 중에 몇 가지 숨은 재미 그런 게 있나 봐요. 한번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에바 두버네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 감독이고요. 5개 정도의 작품을 연출하였는데 2012년에 영화 미들 오브 노웨어로 썬댄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썬댄스 채널이 요즘에 있거든요. 썬댄스를 틀어주는 케이블 채널이 있는데 예고편만 봤는데 확실하게 이번에 셀마도 그렇지만 그 시절 작품도 인권이 좀 섞여져 있는 그런 영화를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그런 배경이라든가 그런 지식이 없이는 내가 봤을 때는 못 만들 만한 그런 영화들을 자기가 생각을 해서 구현해낸 그런 정도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전작을 본 적이 없어갖고 임상순 같은 느낌인가? 임상수 감독하고는 좀 틀린? 그냥 설명을 잘해주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풀어내는 거를 잘해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었지. 예고편만 봐도. 아마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차기작을 계속해서 봐야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틴 루터 킹을 맡은 주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데이빗 오에로 76년생이고 헬프라는 영화로 영화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서 혹성 탈출, 그리고 링컨, 인터스텔라 등등에서 나왔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반가운 게 조사하면서 봤는데 나랑 생일이 같아. 4월 1일이죠. 그래요. 만우절이죠. 이분도 아주 재밌는 삶을 살아셨을 거야. 그랬는데 런던 옥스퍼드에서 살았고 아버님이 요르바족 부족장의 가문의 후손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부족이 되게 영향력이 있나 봐 나름. 아메리카에서 노예로 많이 팔려왔는데 미국 흑인 문화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고. 런던의 평범한 중산층 가족이었고 오에로와 가족이 나이지아로 한번 이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살던 집 주소가 자기 이름을 딴 거리인 거야. 오에로어 스트리트. 그래갖고 굉장히 자기 혈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연극과를 나왔고 드라마로 먼저 시작을 했고 2007년도부터 여러 가지 상을 받고 2011년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헬프라는 영화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점점 스크린으로 만나볼 수 있는 배우예요. 외적으로는 약간 흑인 하면은 마치 러시아어에서 깐죽깐죽대는 그런 흑인 역할 있잖아. 백인들의 친구 뭐 이런. 영화에서 조역으로서의 나타나는 흑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흑인이지만 굉장한 정체성으로 그 영화의 극을 이끌고 싶어하는 배역을 맡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면에서 마틴 루터 킹을 선택했다는 건 아주 알맞은 선택이 아니었나 싶어. 그렇다면은 노예 12년에서도 캐스팅 때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뭐 인상 자체가 어디서 그냥 지나가면 흑인 보면은 딱 저런 인상이겠다 그런 외모여가지고 그냥 동네 아저씨? 난 푸근한 외모라고 그냥 봤었던 것 같고 굉장히 마틴 루터 킹이랑 닮지 않았나? 분장을 닮았으니까 것 같지도 않은데 닮은 사람들을 캐스팅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영화 쪽보다도 드라마나 그쪽에서는 유명했었나 봐. 그분 나온 거를 내가 잘 못 봐서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쪽이 좀 유명했다고 그러고 말 그대로 아프리카계? 그렇게 봐야 되잖아 지금. 그치. 자부심이 진짜 강한 게 인터뷰 같은 데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인터스텔라에서 혼자서 기다리고 있던 박사잖아. 맞아. 결국에는 안녕히 계세요 했지만 감동 한번 주고 순사. 그래도 지조 있잖아 나름. 지조 지켰는데 순사. 뭐 그 다음 배우로는 코레타 스콧 킹 아내의 역할을 맡은 카르멘 에조고라고 하는 배우인데 전작이 꽤 많아요. 한 10작품 넘는데 사실 아는 작품이 별로 없어요. 뭐 마음대로 훔쳐라 2001년도, 브레이브 원 2007년도, 알렉스 크로스 뭐 그리고 최근에 더 퍼지 거리의 반란이라는 영화를 나왔는데 또 잘 모르겠어요 사실. 더 퍼지는 봐서 알기는 하지만 나도 이건 알아. 절정으로 시닫기 이전에 어느 정도 모성애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나왔어서 배우 얼굴만 보면은 007이나
뭔가 미션 임파서블에 한번 나왔을 법한 약간 액션 쪽 그런 액션을 쪽 했을 듯한 뭔가 외모인데 뭔가 낯익은 것 같은데 막상 본 작품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비하적인 발언으로 뭐 흑형, 흑누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때도 있었는데 정말 그거는 내가 잘못 얘기를 한 것 같고 편견이라는 게 있기는 있었나 봐. 그런데 좀 역동적이고 웃기고 좀 오락적인 요소에서 조연만 해줄 수 있는 감동이라고는 우피 골드버그 정도? 그런 정도의 요소로밖에 소모가 안 된다라고 나는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 그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었었는데 흑인들에 대한 이미지. 그렇지. 그러니까 10년 전? 그때서부터는 완전히 깨버렸었던 게 서서히 흑인분들이 주연으로 나오고 점차 발전을 해간단 말이야.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겠다라는 식의 그런 게 물론 훨씬 오래전서부터 이어져 왔겠지만 난 10년 전서부터 그렇게 봐왔었던 것 같거든.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이 캐스팅 된 거는 당연히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긴 하지만 노예 12년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난 잘 표현이 됐다고 보거든. 거기에서도 조연 여자 배우가 결국에는 아카데미 조연상 받았잖아.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여우조연상 받았는데 조금씩 서서히 올라오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감지하고 있었지. 다음은 존슨 대통령 역할을 맡은 톰 윌킨슨입니다. 얼굴만 보면은 알만한 배우라서 약 45개 정도의 영화에 출연을 했고 유명한 작품을 이야기하자면 풀몬티, 러시아워, 섹스피어 인 러브,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터널 선샤인, 이프 온리, 작전명 발키리,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뭐 그냥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작품들에 나온 배우라서.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지. 그러니까 얼굴 딱 보면은 저 배우 어디서 봤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배우지. 거기에서 보충을 잘해주는 것 같아. 그냥 자기 역할은 자기가 잘한다는 그런 생각만은 들은 것 같아 나는. 난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존슨 대통령하고 너무 똑같이 생겨서 놀랐어. 보면서. 네, 배우들에 대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줄거리를 얘기하기 전에 오늘은 마틴 루터 킹의 생애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배경을 이야기해줘야지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아.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나름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아버지인 마틴 루터 킹 시니어가 목사였고 가족들도 개신교라서 마틴 루터 킹도 당연히 개신교의 종교를 믿는 환경으로 자라나게 됐죠. 대학에서 인권운동을 함께한 코레타 스콧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인권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일단 사는 곳이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조지아주에 살았고 대학교 시절에 친구들이랑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식당 주인이 흑인 새끼들한테 음식을 안 판다면서 총을 쏘면서 난동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 주변에 있던 백인 손님들이 다 침묵을 하니까 너무 억울했겠죠. 이것 때문에 백인 대학생들이 증언하기를 바랬는데 KK단이나 우익단체들이 압력을 넣는 바람에 증언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인권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196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이분의 인권운동은 과격파인 흑인들을 어루고 달래서 비폭력적인 운동으로 가려고 했었죠. 65년도에는 과격운동가였던 말콤 X를 만나면서 과격파 운동가들과 같이 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3년도에는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되는 연설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역사적인 연설로 남아있고요. 68년도 4월 4일날 과격파 백인단체의 인물 제임스 얼레이에게 암살당하게 된. 그 외에 이야기할 만한 거는 미국에서는 현재 1월 셋째 주 일요일을 마틴 루터 킹의 날로 지정해서 국경일로 삼고 있죠. 그리고 그가 살아 생전에 FBI에서 사생활을 굉장히 도청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킹 목사의 약점을 캐내다가 성적으로 굉장히 좀 문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치과의사의 아내와 불륜이 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을 FBI가 기자들한테 시켜서 폭로를 하려고 했는데 신문기자들이 거부를 했고 이거를 극비에 붙이기로 했는데 2027년까지 보관을 해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7년 이후에 살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었나 알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한간의 소문으로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을 하기 전에 섹스 파티를 벌였다는 등의 루머가 있어요. 목사지만 사생활이 좀 문란했나봐. 사생활 일단은 배제를 하고 노벨상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 왜냐하면은 노벨보다는 난 이 사람이 낫다고 보거든.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노벨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된다? 상보다도 뛰어넘은 거지 내가 봤을 때는. 네.
나는 노벨상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반전이라서. 노벨이 엄청 잘나서 상을 주는 건 아니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웃긴 기금을 많이 게 냈을 뿐이지. 그러니까 평화상을 주는 건데 나는 솔직히 그거는 좀 평화 이상의 수준을 넘었다. 넘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어. 인종차별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해소하기 힘든 건데 지금도 물론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더 높게 평가를 할 만한 사람이거든. 사생활 일단 배제를 하고 그리고 그 연설은 우리나라에서는 맨날 영어 구문, 장문, 독해 뭐 그런 것만 해가지고 이게 뭐 문장이 요래서 요랬다더니 뭐 1, 2, 3번 해가지고 해석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속에 새겨 넣을 필요도 있을 만한 연설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 거에 업적에 있어서는 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 별로 깔 게 없다고 봐. 그 아까 전에 사생활 빼고는. 우리나라도 그런 게 되게 많잖아. 막 어떤 사람이 앞장서서 얘기하면 뭐가 저랬거니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뭐 FBI가 얘기하고 우리 쪽에서는 국정원이 뭐 이랬다더니 저랬다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증거가 불분명한 이상 증거가 우리는 이게 모르잖아. 있지, 치과 의사 아내랑 그거는 확실하게 나온 거니까 뭐 그러겠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분명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사실 노벨 평화상은 말이 많은 상이지. 좀 논란도 많고 평화상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하잖아. 그치.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 이러면은 명확한 학적 연구 성과가 있는 건데 평화상은 평화에 대해 기여한 거 이건 사실 두루뭉술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이바지한 여러 명사들에게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치 지도자들이 돌려가면서 먹는 경향이 강하지. 그치. 정치적인 업적이 대단하다거나 하면은 한 번씩 다 후보로 올라가고 실제로 받기도 하고 뭐 한국에서도 김대중이 받았잖아. 그치. 미국에서도 오바마가 받았고. 그리고 그 말콤 X 나와서 얘긴데 말콤 X 같은 경우에도 영화로 나왔었어요 예전에. 맞아. 스파이크 리 감독이 말콤 X를 찍었었거든요 예전에. 덴젤 워싱턴이 주연하고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가격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비폭력이잖아. 그런 거 대립에 있어서도 나는 잠깐이지만 부인하고 대화하는 정도로만 나와서 그랬을 뿐인데 조금 더 교차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었거든. 근데 말콤 X가 그렇다고 해서 나빴다는 게 아니라 KKK단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백인 우월주의 그런 거에 맞서서 피할 수 없는 전쟁 같은 거 했었던 게 조금 안타까웠다는 비폭력으로 계속 갔어도 이게 이렇게 해소가 됐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긴 했었지. 말콤 X와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에는 초기엔 경쟁적인 관계이긴 했지만 나중 가면은 비교적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갔다고 해. 그 마틴 루터 킹이 유명해진 계기는 가장 먼저 꼽아야 될 거는 몽고메리 버스 시위지. 그 흑인들이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백인들이 거부하고 린치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흑인의 버스 승차권을 보장하라는 운동을 일으켜서 처음 유명해졌지. 이거는 아마 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던 걸로 난 기억을 하는데 영어 교과서에 나왔었어. 그 이후로 흑인 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이후 행보는 아까 효식이가 말한 대로고. 그 왜 재밌는 사실을 뭐 이야기하자면은 엑스맨의 프로페서 X라고 있잖아요. 대머리 아저씨. 그 아저씨가 마틴 루터 킹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울린가? 고뇌도 많이 하고 오늘의 진행자처럼 너무 고뇌를 많이 해서 그런 거는 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근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거는 좀 그거야 뭐 캐릭터가 뭐 그랬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캐릭터 설정이지. 그 외에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인 제클린 케네디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죠. 왜? 케네디 집권기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했고 고실거리지 당연히. 그리고 제클린 케네디가 케네디 장례식 할 때 그 무릎 꿇고서 관에 키스를 했대. 근데 이 부분이야말로 그녀가 아쉬워하는 부분이지 라고. 왜 뭐가 아쉬워? 무슨 말이야? 관에 키스를 할 때 보통은 키스를 하면 입에 키스하는 걸 생각하잖아. 근데 관의 가운데 부분에 했거든. 아 진짜?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야 이게? 펠라치오다 이거지. 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래서 제클린 케네디가 그걸 보고 빡쳐가지고 나중에 마틴 루터 킹 죽은 다음에 굉장한 악담을 퍼부은 걸로 유명하지. 그 새끼는 위선자다 뭐 이러면서. 일단 우리 한국인이라서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학생 친구를 만나서 좀 물어봤어요. 마틴 루터 킹이 미국에서 어떤 인물이냐. 그 친구도 사실 그렇게 잘은 모르긴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김구 선생 정도?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거의 절대적이니까. 그리고 암살되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에 시대가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뭐 김구 선생님이 안 돌아가시고 정치적으로 뭔가 더 발휘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친일파 숙청이라든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흑인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암살당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지금보다도 더 나은 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많이 좀 아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상인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근데 뭐 사실 살아있으면 이미지가 깎일 일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 하긴. 예컨대 커트 코베인도 극적인 타이밍에 죽어서 너바나가 전설이 되고 커트 코베인이 전설이 된 거잖아. 뭐 김구 같은 경우도 사실 죽기 직전에 이미 정치적으로는 고인이 돼 있는 상황이었지. 뭐 자기 기반 다 잃어버리고 뭐 왕따 당하는 상황이었고. 리더처럼 나서서 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시기 질투를 많이 받으니까 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그거랑 별개로 목사인데 뭐 여기까지. 하여튼 미국에서는 성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도 워낙 업적이 위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고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국경일이겠어.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노벨 평화상을 받는 마틴 루터 킹의 모습이 나오고 간단한 연설을 합니다. 그 후 4명의 흑인 여자아이들이 테러를 당하는 장면이 굉장히 길고 참혹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한 흑인 여성이 유권자 등록을 하려고 왔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헌법 전문을 아느냐, 엘라바마주의 판사가 몇 명인지 아느냐, 판사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느냐 라는 식의 난감한 질문을 해서 그걸 대답을 못하니까 유권자 등록을 거부하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엘라바마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지. 네. 여기는 마틴 루터 킹의 운동 중심지였기도 하고 마틴 루터 킹이 살았던 조지아주 바로 옆에 있는데 조지아주, 엘라바마주, 텍사스 이런 데가 미국 남부지방에 있거든. 그리고 레드넥의 중심지로 유명해. 뭐 레드넥이라고 하면은 백인 수구 꼴통을 의미하는 용어죠. 그런 레드넥들이 강세를 부리는 지역이고 아주 보수적이고 구습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지. 나 같은 경우에는 장면으로 놓고 보자면은 처음에 애들이 테러를 당하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를 걸어가지고 보여주잖아. 물론 실제 사건은 엄청 참혹했겠지. 그런데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나는 잡았었던 게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찍은 것 같아.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걸 갖다가 교체시켜서 보여주는 거라든가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출연을 해가지고 그 장면을 찍은 거였었거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우리 구청장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요? 넌 아냐? 그런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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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붙잡아놓고 물어보면 거의 대다수 모를걸? 그 물어보는 사람이 진짜 안 입고 와 보이는? 난 그런 게 조금 느껴져가지고 아 이런 방향으로 가려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그 이후에 존슨 대통령과 마틴 루터 킹이 대화를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은 아직도 흑인들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법으로 제정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대통령은 빈곤 퇴치가 우선이라면서 투표권 문제는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킹 엘라바마주 셀마로 마틴 루터 킹과 그의 측근들이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서 마틴 루터 킹이 유권자 등록을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얼굴에 주먹을 맞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존슨 대통령과 측근이 대화를 하는데 측근이 마틴 루터 킹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실을 아내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단체를 좀 와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죠. 그 후에 애틀란타 자택으로 마틴 루터 킹이 돌아오고 아내를 협박하는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이 하는 인권운동에 대해서 아내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마틴 루터 킹은 흑인 가수에게 전화를 해서 마음을 달래는 장면까지 뭐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존슨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에드가 후버, FBI 국장, FBI의 전설, 미국 대통령보다 권력이 셌던 인물. 그래? 그 정도였어? 영화를 보면 나 모르니까. 거기 영화에서도 존슨 대통령이 협박하는 장면이 있어. 뭐 네가 이렇게 해서 잘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투는 정중하지만 맞아. 이 사람이 대통령들의 약점을 움켜쥐고서 협박하는 걸 굉장히 즐겨했거든. 그래서 많은 대통령들이 이 사람을 갈아치우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다고 하지. 그래서 늙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케이스. 나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 그걸 갖다가 내가 봤을 때는 서프라이즈에 나와도 정말 재밌을 만한 소재를 갖다가 많이 담고 있긴 하더라고. 괴롭히는 걸로 있어서. 그래서 미국의 메카시즘이라고 하지. 그걸 주도하기도 했고 마피아들과는 모종의 연계가 있어서 마피아들을 비호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미국 정치의 흑막으로서 한 30년, 40년을 지배한 뭐 이런 사람이지. 와,
그 정도 인물이 확실히 흑인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좀만 하면 바로 처리되는 일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 우스운 자들이라고 보는 거지 사람들 갖다. 그 이후에 투표권을 위한 연설을 마틴 루터 킹이 하게 되고 그는 비폭력주의 운동을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SNCC라고 하는 젊은 흑인 단체와 SCL이라는 단체가 이야기를 하고 SNCC를 잘 독려하여서 흑인들이 모두 비폭력 시위를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폭력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마틴 루터 킹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SNCC랑 SCLC라는 단체가 어떤? 그거는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영화상으로 묘사된 거에 보면은 토착 지역에서 계속 활동해온 청년 단체가 있고 마틴 루터 킹은 거기 들어간 상황이니까 밥그릇 싸움이 되는 뭐 이런 정도로 묘사된 거지 뭐. 뭐 대화 내용 지켜보면 2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막 우리가 원래 하던 게 있으니까 마틴 루터 킹 단체에서 2년 뒤에도 달라질 것 같냐고 지금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리고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업적은 저쪽으로 다 가는 거 아니냐. 이익 추구라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서 대립이 많았었던 거지. 난 그런 거는 잘 묘사가 됐다고 봐. 한마음 한뜻으로 이게 몰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또 거기에서 파가 나뉘고 우리의 이익이 어쨌거니 뭐 너네가 왜 이거를 가로채려고 하는 거니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뭐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 같은 데에서 권력싸움 같은 거 하면은 그런 거 좀 있잖아. 자기 공으로 갖다가 혁혁하게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주 꼴보기가 싫지.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감독이 나는 잘 표현을 한 것 같아. 그냥 지나가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 그냥. 여기까지 보면서 사실 너무 단조로워갖고 재미가 없었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인물들이 그냥 대화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나열만 쭉쭉 하고 특히 초반 경우에 그 4명의 흑인 여자가 그냥 테러당해서 죽고 오프라 윈프리가 나와서 거부당하는 장면 보여주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대통령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사람들은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뭐 흑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그냥 나열만 쭉쭉 했지 이거를 줄거리나 뭐 이렇게 연출을 해서 막 재미있게 보여준다든지 그런 게 너무 없어서 시위하는 장면도 글쎄 별로 난 긴장감이 안 들더라고 사실. 더 재밌고 흥미있는 요소로 유발해서 막 뭔가 가져갈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까지 보면서 지루했는데 설마 끝에도 이렇게 가진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제발 재밌어라 라고 기도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 그냥 뭐 총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벌써 전기 영화지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만든 영화들 이런 영화들의 선택지가 대체로 2가지가 있지. 하나는 완전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하는 거. 실제 역사에 완전히 충실해서 그 당시 영상 필름 같은 거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그 당시에 실질적인 액션이나 행동이나 발언이나 인물 간의 상호 관계나 이런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적당히 왜곡해서 드라마처럼 나가는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영화는 좀 이도저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 드라마적 요소를 물론 넣기는 넣었어. 근데 표식이 말대로 굉장히 약해. 이거는 그냥 뻔한 드라마잖아, 말 그대로. 그런 생각이 들고 다큐멘터리적 요소도 좀 넣었어. 근데 다큐멘터리적 요소를 넣어봤자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런 리얼한 모습들은 결국 그냥 픽션으로밖에 안 느껴지거든. 뭐 어차피 이러다가 마틴 루터 킹이 짱짱맨 하고 끝나겠지라는 걸 관객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도 하고. 뭐 총평을 빨리 했는데 야 벌써 끝나는 거야? 뒤에 내용이 잠깐 뒤에 내용이 더 있어요. 그리고 듣다 보시면 재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끄지 마시고. 아니 잠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야 이가 총평을 바로 얘기를 해버리면 맞아 이상해졌긴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끝내자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인상을 말한 거지 그냥.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게 솔직히 나는 그런데 정훈이가 이야기한 거 중에 1번이 맞는 거 같아. 개인적으로는 다큐멘터리처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중간중간마다 이제 사람들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FBI 그 문서건처럼 그렇게 나와요. 자막이 그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도청을 한 그 내용을 갖다가 고스란히 쓰잖아. 그걸 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다큐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드라마라든가 만약에 오락적인 요소를 넣었다면은 물론 그런 것도 얘기를 했으면은 난 더 어중간했을 것 같아. 지금 이야기를 전개함에 있어서 그 정도의 그 어중간함이 나는 그냥 나은 것 같아. 만약에 거기에다가 재미니 감동을 뭐 크게 넣는다거나 그런 거를 넣었으면은 이 영화는 기념별적인 게 아니라 그냥 망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을 잘 택일해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됐다고 이런 얘기지.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2부에는 더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끄지 마시고 2부 들어주세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